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 뵈서 되게 반갑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저를 보면 이제 어색하고 저도 여러분들 오늘 처음 뵈니까 되게 어색해요. 자, 근데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 공인중개사 법령이라는 내용이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교재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올 유인물이 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유인물을 전체적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처음 원장님하고 민법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날짜로 살지 않아요. 무슨 요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저를 매번 만나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험을 딱 치고 오면 이제 학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녁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원래 우리 애기 아빠보다도 우리 교수님 얼굴을 더 많이 봤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말 안에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집에서 4시간 동안 서방님이나 자기 부인 4시간 동안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학원에 오면 계속 교수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목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쟤랑 매주 화요일 날 수업하는 과목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다가 우리가 책이 이 4시간, 3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내용인지 아는데 지금은 조각조각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요. 이것 또한 민법도 마찬가지고 개론도 마찬가지고 요일별로 이게 일주일마다 한 번씩 돌아가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려고 하면 최소한 내년 2월 달 정도가 돼야 도대체 이게 무슨 과목에 무슨 내용을 공부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공인중개사 법령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자, 요건 일단 2차 과목이에요. 2차 과목. 자, 2차 과목인데 어제 원장님하고 수업한 민법은 무슨 과목이에요? 1차. 시험 문제 몇 문제예요? 40문제.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다 알잖아요. 40문제. 자, 40문제고 한 문제당 배점이 2.5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100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 이거는 공인중개사 여기에 법령 및 중개 실무 한 문제 만드는 것보다 어려워요. 그렇죠? 이름이 변병목이에요. 되게 어려워요. 성 자체도 희성인데다가 비읍이 연속해서 나와서 되게 어려워. 그래서 오늘 숙제 첫 교시에는 우리 교수님 이름이 뭐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돼. 어제 원장님하고 수업하셨는데 원장님 성함 모르신 분 여기 많아요. 그렇죠? 아셔야 돼. 그래도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 과목을 갖고 수업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까도 전제 조건을 깔았는데 오늘 수업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 근데 이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정리가 돼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처음 오신 분들이 다수예요. 다수. 그래서 혹시 원래 처음 오신 분이 아니면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그렇죠? 자, 아닌 사람. 처음 오신 분 아닌 사람. 빨리 얘기를 해줘야 돼. 자, 아닌 사람. 자, 그리고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편안하게 대답하시면 돼. 시험에 안 나와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 알아야 돼. 학원에 왜 오셨어요? 학원에 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가 배워요. 그래서 어디를 잠깐 보느냐 하면 우리 교재 8쪽을 한번 펴봐요. 8쪽. 교재 8쪽을 한번 펴봐요. 자, 그 교재 8쪽이가 밑줄 끊는 거 없어요. 밑줄 끊는 거 없어요. 편하게 보시면 돼요. 자, 큰 02번에 가보면 용어의 정의하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있는 답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 뒤에 건 보지 말고 앞에 글자만 볼 거예요. 1번에 가니까 뭐라고 돼서 중개. 그렇죠? 그냥 중개만 비칠 거예요. 뒤에는 읽지 말고. 자, 2번에 가니까 뭐라고 나와서 중개업. 세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개업, 공인, 중개사. 계속 이런 단어가 나와요. 개업, 공인, 중개사. 자, 그 다음에 4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공인, 중개사. 지금 08쪽 밑에 새까만 박스 안에 그렇죠? 뭐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 5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
자, 6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중개 보존. 우리가 쓰는 용어들은 이거는 책을 한 장 넘길 때마다 이 글자가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단어만 적어 놓을 거예요. 단어만 적어 놓을게요. 자, 순서는 다르더라도 관계가 없어요. 제일 먼저 중개란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나와요. 안 배웠으니까 그 책 읽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책 보지 마시고 우리 교수님이 어떤 표정을 갖고 말투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수님이 머리는 허연데 왜 눈썹은 까맣고 하얗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저를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중개보조원이에요. 자, 요걸 갖고 답을 하시란 뜻이에요. 요거를 갖고 학원에 왜 오셨어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단어를 갖고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아무 단어나 하나 얘기해보세요. 학원에 왜 오셨어요? 그쵸?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 뒤에 계신 분 어떻게? 공인중개사? 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안 돼. 그럼 자, 여기 공인중개사 가봅니다. 이제 거기에 가서 공인중개사를 한번 볼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 4번에 가봐요. 4번. 자, 4번에 가보니까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득한. 틀린 답은 아니에요. 틀린 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자격증만 따고 그만 놀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공인중개사. 그럼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딴 지가 한 20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단어가 이제 저절로 나오게 되느냐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단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공인중개사. 요 앞에 뭔자가 붙어서 개업. 그러면 이걸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사무소 차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 이해가 됐죠? 그죠? 그냥 요렇게까지만 오늘 이해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죠? 여기 뭔 자가 있어? 소속이 뭐예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라고, 편하게. 이 공부는 상상의 나래를 일단 펼 수가 있어야 돼. 상상의 나래. 우리가 학원에 소속돼 있죠? 그렇죠? 그 소속이에요. 자기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있는데 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가서 일을 하면 뭐가 돼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해됐죠? 그럼 이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중개보조. 느낌상 공인중개사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 없으니까 야는 중개업에 종사하기는 하는데 자격증이 없이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요? 중개보조.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중개란 단어를 모르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리는 그림은 요거밖에 없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림 잘 그리는 사람이 부러워요. 두 번째,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부러워요. 그럼 노래를 못 부르니까 술 또한 못 먹어. 그래서 제가 그리는 그림은 수업 시간에 이 그림밖에 없어. 요 그림밖에 안 그려요. 자, 이거 뭐처럼 보여요? 집이죠, 그죠?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 시간에 집이라고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개대상물이라고 불러요. 중개대상물 뭔지는 모르지만 중개대상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차린 사람이 이 지우개 사고 파는 거 도와주는 사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가 집을 사본 사람, 팔아본 사람, 땅을 팔아본 사람, 땅을 사본 사람, 전셋집을 구해본 사람, 달셋집을 구해본 사람, 이거 다 또 남한테 임대해본 사람 있잖아. 그걸 우리가 총칭해서 그걸 뭐냐면 중개대상물이라고 그래. 자, 중개대상물이 있으면 팔면 뭐다 하면 매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 있어야 돼요? 사는 사람이 있어야지. 우리가 야를 매수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걸 팔기만 하지 않잖아. 빌려줘야 되잖아.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임대인. 아이고, 임대인. 이걸 뭐라 그래요? 임차인. 이렇게 했으면 야들 둘이 가면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직거래. 직거래. 근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그죠? 있잖아요.
그래 요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있는 요런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있어서 그래서 자, 요 단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 단어 자세하게는 다시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되니까 중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인중개사법 요거 이따 공부할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요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일어나냐면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모르는 단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매매 사고 파는 거, 교환 맞바꾸는 거, 임대차 빌려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단어냐면 그 밖의 권리란 단어가 들어가요.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야들 둘이 사이에 뭐가 일어나냐면 득실 변경이 일어나요. 득은 얻는 거고 실은 잃는 거예요. 이거 돈 야가 여기 있는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돈 주잖아. 그럼 돈 얻었지. 그러면 야 소유권 넘겨줘야 돼 안 넘겨줘야 돼? 넘겨줘. 그럼 소유권을 잃잖아.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이란 단어 여러분들 쓰죠? 알선은 야와 야들 사이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선하는 걸 뭐라면 중개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법적으로 풀어놓은 걸 공부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중개라고 하는 것은 법 제3조에 나오는 중개 대상물에서 여기 있다 보면 법 제3조에 가면 나와요.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여 득실 변경하는 행위여 알선을 하는 걸 뭐라면 중개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요 중개업은 중개에다 무슨 자가 붙었어요? 업. 그럼 업이 뭐예요? 그냥 학원에 처음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친구가 식당 하잖아. 그럼 뭐 한다 그래? 그 요식업. 그 요식업. 그죠? 업. 그 업을 왜 해요? 먹고 살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얘기고 이걸 갖다가 얘기하면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중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세 번째 뭘 하냐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뭐냐면 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쉬운 말로 하면 중개업은 이 중개의 대상물을 갖다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해서 돈 받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개업. 이 단어는 그냥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책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가보니까 공인중개사. 요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 가면 뭐냐면 법령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이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법 플러스 시행령 플러스 시행규칙을 합친 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면 법령이라고 해요. 이거는 제 시간에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민법 빼고 우리가 시험 과목을 여러분들이 보다 보면 개론이에요. 강론에 대한 얘기예요. 일반적인 학문에 관한 얘기인데 나머지는 다 이 법이에요. 법은 법령이에요. 민법은 법령이란 말을 쓰니 그냥 민법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배우게 되는 공법에 가도 이 단어가 나와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이렇게 나와 있어. 법령은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 합친 말을 뭐라고 하냐면 법령이라고. 자, 그러면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기본으로 깔려 있는 것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법은 누가 만들어요? 잘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도 귀찮아서 대답 안 한다, 그죠?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요 남구에 계신 분들, 뭐 어디에 계신 분들 다 계시겠지만 이 국회의원이 이 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들이 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이 사람은 뭐만 만들어요? 뼈대만 만드는 거예요. 뼈대만. 자, 그리고 나서 요걸 갖다가 시행령에다가 위임을 해놔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대통령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만드는 거예요. 이 대통령이 만드는 이 내용도 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분만 보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줄기는 법이고, 참 이 큰 나무는 줄기 이거 법이고, 그 다음에 가지까지는 뭐냐면 이게 있는 시행령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뭇잎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 있는 나뭇잎을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장관이 만드는데 이 부동산하고 관련 있는 장관이 누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는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읽다가 보면 자세한 내용은 시행령에 나온다, 시행규칙에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시행령이 뭐다, 시행규칙이 뭐다라는 얘기예요. 자, 요거는 우리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지금 8쪽에 펴져 있어요. 자, 8쪽에 가보면 8쪽에 8쪽, 자 8쪽에 가보면 중간점에 가보면 아라비아 숫자 3자가 보이죠. 예, 거기에 가보니까 뭐가 돼 있어? 이 법은 법, 그렇죠? 자, 거기서 화살표가 돼 있잖아. 이거 위임했다는 얘기거든. 거기에 가니까 뭐가 돼 있어? 시행령. 갈로 읽고 뭐라고? 대통령령. 자, 그 다음에 또 화살표하고 뭐라고 돼 있어? 시행규칙.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해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이 조문이 몇 개 있는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면 돼. 이 조문이 몇 개냐면 118개의 조문밖에 되지 않아요. 조문이 118개의 조문이에요. 근데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이 조문이 118개의 조문에서 시험 문제가 약 몇 문제가 나오느냐면 30문제에서 32문제가 나와요. 요 내용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조문 118개에서 이게 32문제도 빼고 30문제. 그럼 이것도 조문이 120개라고 치고. 그러면 조문 몇 개의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오느냐요. 나눠보면 알겠죠? 그러면 이게 시험 문제가 큰 그림이 나온다, 자세하게 나오는 것 같다. 아직 감이 없어서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공법이라는 과목을 배워요. 공법에 가보면 안에 세부적인 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6개 법이 있어요. 법이 6개가 있다고. 그걸 합쳐서 공법이라 그래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건데 이걸 공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통상 시험 문제가 12문제가 나와요. 12문제가 나오는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요 법 한 개의 조문이 이거보다 더 많아요. 아직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 문제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조문이 적으니까 자세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그림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법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법령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 페이지 그대로예요. 자, 01번에 가보니까 01번에 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에 관해서는 무슨 지위라고 됐냐면 일반 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번에 가니까 민법과의 관계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법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법이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등록을 해서 여기에 있는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나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걸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도와주다가 문제가 생겼어. 이 문제가 생기면 의뢰인이 잘못했는지 여기에 도와주는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헌법에 가서 보고 따지느냐, 상법을 보고 따지냐,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법에 가봐야 되냐면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법을 봐야 된다는 게 이게 기본법이고 일반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단어에 무슨 단어가 나왔느냐면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이제 저는 수업 시간에 다른 교수님하고 달리 엄청나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렇다고 어려운 거 절대로 안 물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물어요. 어제 여러분들이 원장님하고 수업을 할 때 과목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어제 원장님하고 수업한 과목이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나도 거기까지 나도 알아. 민법까지 나도 안다니까. 민법 및 그다음 뭐라고요? 그게 무슨 단어가 나와? 이 단어가 나오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에 관해서 민법에 대해서 무슨 법이라 그래요? 특별법. 이 특별법이란 뜻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특별법이 무슨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개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느 법을 봐야 된다고? 공인중개사법을 봐야 돼. 그게 기본법이라고. 공인중개사법을 봤어. 근데 공인중개사법이 이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거의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조문이 118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법이 없으면 이 도와주는 이분들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상인의 지위에 있어요. 상인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법에 가보냐면 상법에 가봐야 돼요. 이 상법에 가도 이 내용이 없으면 이 대한민국의 만법의 근원은 민법이에요. 민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법에 가냐면 민법에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공인중개사법은 상법보다 먼저 적용하고 민법보다 먼저 적용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대해서 무슨 법? 특별법. 이해됐나요?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러면 왜 원장님하고 수업하는 과목에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면 민법하고 공인중개사법하고 공통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저도 요 얘기를 살짝 들어봤단 말이에요. 들어봤어.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나오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어제 원장님 말씀하셨어 안 하셨어? 하셨잖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거는 민법보다 먼저 적용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사특별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리고 어제 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이러면 어제 집에 가서 이 머릿속에 수업 들은 거를 집에 가서 복습은 설령 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얼마나 집중했냐를 물어보는 거야. 상인법 할 때 원장님이 요 글자를 뭐라고 읽으라 그랬어? 그렇죠? 3기의 차이 면체 이런 말씀 하셨잖아. 이게 다 합쳐져서 여러분들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들을 때는 이게 조각조각이지만 이게 나중에 가보면 이게 시험 문제에서 결정적으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야. 결정적으로 이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몇 기? 3기. 이게 헷갈려서 나중에 시험 지문에 2자와 3자를 바꿔놓으면 못 찾는다는 거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 특별법이라는 단어까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법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공법에 대비되는 건 이게 무슨 법이냐면 사법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맨날 무슨 얘기하면 이 금방 지운 거 이 단어가 나와요. 이 금방 여기 뭐 있었어요? 민법.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원래 처음 공부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민법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소한 반에 가까워요. 오로지 원장님하고 친해야 돼. 원래 2020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른다. 2020년도죠, 그죠? 우리는 지금 19년도지만 20년도를 사는 사람들이에요. 2달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각이 뭐냐면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이 공부가 안 되면 말짱허당이에요. 민법 공부. 자나깨나 민법. 그래서 자나깨나 원장님 얼굴이 떠올라야 돼. 그렇게 돼야 돼. 자, 그래서 이게 이 사법이란 단어와 공법이란 단어인데 요겐 요 사자를 지금은 한문을 쓰는 세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게 사자가 무슨 사자인지는 알아야 돼. 이게 사사로울 사자예요. 그렇죠? 그럼 요건 뭐냐면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이게 무슨 법이냐면 이걸 사법이라 그래요. 자, 민법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사법이라 그래요. 사법. 민법은 개인과의 관계예요. 옆 사람과 옆 사람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요 공법이란 건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하면서 뭐를 느껴야 되냐면 사법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인데 공법은 요 공자가 뭐지 하죠? 여러분들이 맨날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무슨 얘기를 해요? 공사도 구분 못하냐 그런다, 그죠? 맞죠? 그 말 쓰잖아. 요게 공이고 요게 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에 공법이라는 것은 요 개인 자리에 뭐가냐면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공법이에요. 그래서 이 공법이라는 것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이. 국가와 개인 간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글로 다 얘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공법이라는 건 딱딱하겠어요? 부드럽겠어요? 딱딱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중에 부동산 공법을 공부하면 딱딱해요. 근데 민법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재미있어. 아기자기해. 아기자기.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져. 그래서 이걸 갖다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사법,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건 무슨 법이에요? 공법. 근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요런 성격도 가져 있고 요런 성격도 갖고 있어서 이걸 갖다가 표현할 때 중간법, 사회법, 혼합법 이런 단어를 써요. 이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올 것 같으면 뭐 공부 한 달만 하면 다 합격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주변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우리 집에 요번에 조카는 공인중개사 시험 석 달 공부해서 합격했다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아이고 할 일도 없는데 잘 들어야 돼요. 단어를 잘 들어봐야 된다.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볼까 이럽니다. 그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3개월은 뒤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야 돼. 30개월이야. 30개월. 그 사람이 3개월이 아니고 뒤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야 돼. 제 말이 무슨 말 뜻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1년 안에 합격하려고 하면 하루하루가 성실하게 보내야 돼. 그래서 제가 일찍 와요. 다른 교수님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빨리 와요. 빨리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와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걸 자꾸 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개개인의 1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수업해도 여러분들 성함도 몰라요. 그렇지만 얼굴을 보면 어느 자리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앉는다, 수업 시간에 책 페이지를 잘 찾는다 안 찾는다, 수업 시간에 맨날 휴대폰만 만지고 주식 쳐다보고 있다, 그런 사람은 3개월이다 동그라미 뒤에 많이 붙여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와서 제목이라도 자꾸 넘겨보는 사람은 내년도에 합격 다 해요. 요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부탁드린 거 딱 3가지만 딱 부탁을 해요. 1번 결석하지 말자. 이거는 이제 끝이야. 2번 지각하지 말자. 지각하지 말자는 수업 시간 가능하면 물론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어서 땡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최소한 15분 전에는 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이 마음도 약간 가라앉히고 공부를 해야지 가슴이 콩닥 그런 데서 교수님 무슨 얘기해봐 하나도 안 들린다. 그죠? 그 다음에 3번째 진짜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에 휴대폰 만지지 말자예요. 이거 제 말 잘 들어봐. 여러분들 주변에 잘 봐요. 나중에 합격하고 안 하고는 제 말 3마디에 다 거의 결정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휴대폰 없으면 죽는 줄 안다. 그죠? 그러면 교수님들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수업 시간에 여기 들어와 있을 때 휴대폰 갖고 오지도 않는데, 그러면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면서 띵동 해서 여기에 답장하고 하면 여러분들 기분 좋을까 나쁠까? 나쁜 정도가 아니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 시간에 앞에 교수님들은 열심히 수업하는데 띵동 따다다다 그래도 전화기 들고 나갑니다. 전화기 들고 나가는데 나갈 때 잘 나가야 돼. 급하면 나가야 되는데 뒤에 촬영한단 말이야. 저 촬영 앞으로 가면 여러분들 얼굴 저기 그대로 나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됐냐 안 됐냐를 따져야지. 이거를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험이 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공부해본 사람은 제 말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은 어제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1월 달에 되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진도 나가기 바빠요. 그 사람이 떠들든 말든 차든 말든 우리는 진도를 나가야 돼. 왜? 다수의 학생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쳐다봐야 돼. 우리 교수님이 얼마나 한 시간에 몇 번 오는지 몇 번 찡거리는지 잘 봐야 된다. 이게 다 여러분들이 쌓여서 나중에 돼요. 자, 뭔 얘기 하다 왔어요? 여기로 왔어요? 자, 뭐라고? 사법, 공법. 그렇죠? 기본적인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제가 나눠준 유인물을 봐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따가 책은 한 번씩 불러줄 거예요.
자, 이 유인물을 보면 밑에 그림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한테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가능하면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아는 분들도 많아요. 이 그림을 많이 본 분들도 계시고 처음 본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밑에 그림이 두 개 있는데 좌측의 그림을 한번 봐봐요. 좌측의 그림. 좌측의 그림. 이거는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거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마음에 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뭐냐면 이 안에 그림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두 개요. 잘 봐요, 잘 봐. 아는 사람은 답하면 안 돼. 제가 질문할 거니까. 그렇죠? 자, 잘 쳐다봤죠? 그 안에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 여자. 자,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선생님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여자가 있어요? 자, 머리 검은 여자 좋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말할게요. 답은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여자가 있는데 어떤 여자라는 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잖아. 그럼 쉬운 말로. 그리고 또 하나, 요건 부탁.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은 수업을 하기 위한 내용이지 절대로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얘기하는 거야. 요 단어 쓰기도 되게 겁이 나는 거야. 이쁜 여자, 그럼 우리 교수님은 이쁜 여자만 좋아한다 그래. 그래도 겁이 나. 이 안에 이쁜 여자가 있어요. 이쁘지 않는 여자가 있어요. 네? 자, 우리 쌤은 안 이쁜 여자. 우리 쌤은 눈썹이 이거 나는 지금 이쁜 여자냐 이쁘지 않은 여자냐고 물었단 말이야. 이게 눈에 보여야 돼. 안 보여? 그러면 쉬는 시간에 계속 찾아봐야 돼. 자, 여기에 자, 이게 뭐냐면 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책 제목에. 또 안 보여?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가 잘생긴 여자는 못생긴 여자. 그러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봐야 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월, 하, 수, 목, 금 계속 과목이 바뀌어가면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다가 보면 이제까지 사회에 살면서 특히 원장님 시간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단 말이야.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어. 근데 교수님들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면 빨리 자기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 앉아있냐면 우리 교수님 저거 아닌데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빨리 고쳐야 돼. 이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자,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자, 일단 하얀 머플러를 쓰고 있어요. 찾았죠? 네. 머리가 뭐예요? 새카마요. 자, 새카맣고 그 밑에 내려오면 뭐가 보이냐면 귀가 보여요. 귀 보이죠? 네. 자, 귀에서 반대편으로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가면 뭐냐면 눈썹이 보여요. 보여요? 네. 자,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 선이 하나 보여요. 여기 턱선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뭐가 보여요? 이게 미녀예요? 마귀예요? 또 안 보여. 지금 입안 여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교수님 생각대로 안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 다 버려야 된다고. 보여 안 보여요? 보이죠? 자, 그러면 이게 미녀예요. 안 보이는 사람 이따가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자, 이제 지금까지 본 거를 또 다 버리셔야 돼. 지금까지 본 걸 다 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본 걸 다 버리고 새로 그림을 보는데 뭐를 보느냐면 여기에 이 여자분이 모핀지 밍크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까만 옷을 입고 있어요. 밑에 까만 옷 봤죠? 네. 자, 까만 옷에 가보면 거기에 하얀 게 보여요. 하얀 게 보이고 하얀 거 위에 가면 선이 하나가 있어요. 이분이 뭐냐면 잘 봐요. 제가 흉내를 낼게요. 주걱턱이야. 요 선이 뭐냐면 입이야. 이제 보일라 그래요? 또 안 보여? 이게 입이에요. 또 뒷뜰에 호박이 아직도 안 떨어져. 그쵸?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느냐면 여기에 선이 하나 있었다 그랬잖아. 요 선은 아까는 뭐였냐면 턱선이었어요. 이번에는 그게 뭐냐면 이 코예요. 매부리 코예요. 보여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공부예요. 이게 공부예요.
아직도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안 보이는 사람은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자, 이해를 못하신 분은 옆에 쉬는 시간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게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 이 공부는 이 글씨만 갖고 우리가 칠판에 판서하는 것은 핵심 포인트만 판서를 해요. 근데 핵심 포인트만 안다고 해서 시험 문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단계를 어떻게 해요? 넘어가야 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와서 원장님한테 뭘 하나 여쭤봤는데 금방 메모를 해갖고 왔는데 어디 갔어? 어디 숨었노? 아, 어디 숨었다. 뭐를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느냐면 찾았다. 여기 있다. 잘 모르니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니니까 어제 원장님이 뭐를 했냐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공부했어요. 4글자였어요. 그렇죠? 근데 요게 공부예요. 요게 유유제포. 요거 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단 말이야. 그럼 유는 뭐고 유는 뭐고 쟤는 뭐고 포는 뭔지를 알아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걸 갖다가 살짝 다르게 변형했을 때도 알아야 된다. 그럼 뭔 얘기냐면 유유제포 자체는 자기가 마녀가 보였을 수도 있고 마귀가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만 시험 문제 묻는 것이 아니고 살짝 다르게 물었을 때 다른 그림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갖고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우측 그림으로 가요. 자, 우측 그림. 자, 우측 그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제가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이 크기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확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안 예쁘게 보일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태화강이에요. 태화강. 태화강에 지금 오리가 3마리가 유유히 놀고 있어. 그럼 주변에 있는 게 이게 뭐냐면 갈대밭이고 이런 거예요. 자, 느낌상 저는 포근한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포근하지 않아도 관계가 없어. 그렇죠? 어쨌든 이런 거예요. 지금 오리가 유유자적하게 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 오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가롭게 노늘고 있다. 그죠? 근데 오리는 과연 한가로울까? 아니죠. 그죠? 오리 뭐 하고 있어요? 이거 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대입을 시키면 뭐냐면 작년도에 합격한 학생들 그냥 합격하지 않았다는 거야. 남 모르게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그림을 이 2개의 그림을 보여주는 뜻이 뭔지 알겠죠? 그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아 놓고 뒤에 앉아서 딴소리만 한다. 그죠? 우리 교수님이 가르치는 시험 문제와 출제가 된 내용이 경향이 맞지 않다. 대한민국에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물었느냐 이렇게 물었느냐. 제가 이 과목을 가르친 지가 뭐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강산이 겨우 뭐 이제 좀 변했어요. 강산이 조금 변했어요. 강산이 조금 변했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 수업하지 않는 내용이 시험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 많으면 2문제, 아니면 1문제. 이거 틀려도 괜찮아. 근데 떨어진 사람은 꼭 그것 때문에 떨어졌다 하거든. 근데 그 나머지 쉬운 문제는 다 틀려놓고 그럼 핑계 찾는 거예요. 핑계 찾는 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쪽은 살짝 여기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 보면 우리가 제목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다시 중요 파트가 3개로 나누어져요. 1번 법령이 이게 제일 커요. 아까 우리 공부했죠. 이게 118개 조문이 있다고. 자, 2번째 뒤에 또 글자가 또 무슨 자가냐면 법령이라. 그럼 이거 뭐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목 찾으셨죠? 그죠? 필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니까 3번에 뭐라고 나오냐면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내용은 제가 전반적인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건데 거기서 눈에 딱 가보면 7번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이거는 민법 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민법에도 1문제, 공인중개사법에도 1문제예요.
자, 그다음에 8번째, 8번째 가니까 뭐가 나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것도 민법에도 나오고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와요. 자, 그 위에 올라가 보면 4번에 가, 아니 3번부터 갈게요. 3번. 자, 3번. 농지 취득. 아, 요거 보고 있어요. 요거 보고 있죠. 요거 보고. 아,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 괜찮아요. 책 페이지 찾는 게 엄청 어려워요. 책 페이지 찾는 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11월, 12월 배우고 1, 2월 배우고 3, 4월 달에 3월 달에 오는 사람은 처음 와서 책도 못 찾고 있는데 여러분 다 외우고 있어. 그럼 마음이 급해. 공부 못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공부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루라도 빨리 학원에 나와야 돼. 그 여기에 교수님 얼굴 쳐다보고 있잖아. 딴짓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미안해서도 못해. 근데 집에서 동영상 보고 있으면 어떡해? 띵동. 스톱. 옆집에서 띵동 맛있는 거 했는데 좀 먹고 하지. 놀고만 4시간 지났다, 그죠? 동영상은 지 혼자 돌아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잘 알아야 돼. 자, 거기에 가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제라고 그래요. 이건 어느 과목에도 나오느냐면 공법에도 나와요. 공법 중에서 농지법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만 있어보면 알아요. 자, 그 밑에 가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뭐라고 하냐면 거민계약세. 자, 이거는 등기법 시간에 이 단어가 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오느냐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하고 돼 있어요. 아마 어제 원장님하고 수업하면서 책 제목을 이 단어가 나와요. 왜 민법이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니까 부동산 뭐라고 하나요? 전자계약. 자, 이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차차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 중개 실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서 여기에 파는 사람 사는 사람한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지.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이게 중개 실무라고 해요. 이게 중개 실무예요. 자, 그래서 요건 이따가 다시 기회가 되면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자, 여기는 요 단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자, 요게 요 단어만 잘 보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우리가 이게 공부를 할 때 잘 보면 끊을 줄 알면 돼.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뭐 할 때? 거래할 때. 뭐 하라고? 신고. 그럼 여러분들 현실에 있어. 현실로. 아직은 안 배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현실을 가져오면 돼. 이건 뭐예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가 뭐예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고한다고. 그렇죠. 이게 실거래가 신고예요. 이게 실거래가 신고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요게 다시 3개로 나누어져요. 요 얘기는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이 공인중개사 법령.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이게 이제 요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D장을 가봐요. 자, D장에 가보면 그림이 하나가 나와요. 자, 요게 있는 건 요거는 다른 내용 하나도 없어요. 뭐밖에 안 적어놨냐면 제목밖에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내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여기 책이 한 바퀴씩 돌아요. 원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요거는 동형 모의고사라 그래서 매주 시험을 쳐요. 그러면 우리가 책을 몇 번 보는지 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봐요. 책을 5번 본다고. 그리고 중간에 특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별도의 부담을 하셔야 돼요. 별도의 부담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들으면 우리가 책을 몇 번 돌려야 되느냐면 예를 든 거. 자, 이제 제가 이제 작년도에 수업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책이에요. 이 책을 몇 번 보는지 이해가 되죠? 그렇죠? 5번 봤어요. 중간에 특강 2번 내지 과목별로 3번 해요. 그럼 벌써 8번 봤어요. 자, 요거를 갖다가 4회 내지 6회 시험을 쳐요. 책 몇 번 봐요? 가만히 있어도 몇 번 봐요? 10번을 넘게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또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내가 한 번 책을 봐서 이 내용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 앉아 있고 지금 뭐하러 가야 되느냐 하면 로스쿨 가야 돼. 웃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면 의학 전문대학을 가야 돼. 그래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하고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10번 넘게를 봐요. 한 번 보고 다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당장 보면 금방 다 알아요. 이걸 섞어 놓으면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공부란 게 그렇다는 걸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이거 내가 한 번, 2번 들었는데 이거 정도야.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자꾸 여러분한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뭐냐면 조각조각을 공부를 해요. 조각조각을 공부해서 이게 조각이 여기에 있는 요 그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여기 정도 가야 돼요. 그럼 이 과목이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가장 쉬운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예요. 이 제일 쉬워요. 이 과목은 민법을 100으로 봤을 때 이거는 노력을 30을 안 해도 민법 점수보다 더 나와요. 그러면 민법의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때는 집에 가서 공인중개사법 그냥 책 한번 읽어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민법은 그 단어를 자기 걸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 얘기를 전반적으로 했으니까 두 번째 시간에는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하면 이거 있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의 요 박스를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요.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이러한 내용을 배우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이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50분 수업을 하고 10분간 쉬고, 만약에 50분이 넘어갈 것 같으면 제 같은 경우는 약 45분이 경과하면 이번 시간이 10분 정도 15분 정도 수업을 더 해야 됩니다 라고 해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딱 50분이 되면 10분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분이 지났다고? 50분이 지났어요. 자,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